자, 오늘은 분사구문에 대해서 원포인트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영어 독해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구문이고, 그러한 이제 자주 쓰이는 구조고, 그래서 뭐 어법 문제, 그러니까 29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9번 어법 문제로 분사 구문이 그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형 중에 보기로 들어가는 형태로 출제가 돼서 분사 구문을 자체적으로 타겟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어법 문제와는 관련 없이 그냥 뭐 제목 찾기, 주제 찾기, 또는 글의 요지, 이런 것들, 이제 20번대 초반에 나오는 18번부터 20번대 초반에 나오는 그런 글의 유형들에서 지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는 문장 구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해석이 좀 더 유연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앞뒤에 있는 단어 어휘라든지 이런 글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맥락을 통해서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이제 이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고난도 지문으로 갔을 때는 해석이 조금 난해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을 알고 있으면 그 분사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문장을 자주 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딱 보는 순간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체화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사 구문 같은 경우가 해석이 되는 경우, 그 케이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체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개념 설명을 먼저 한 뒤에 그 이후에 예문을 보면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지문에 등장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미가 뭐냐, 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의미, 뜻,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정의를 어떻게 보냐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짧게 줄이는 것. 자, 그래서 부사절,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거를 구의 형태로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원론적인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이제 잡고 가는 걸로 자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 의미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짧게 줄이는 것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즉 용법,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즉 해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자, 글씨가 조금 이제 삐뚤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책상이 평평하지 못해가지고 양해해 주길 바라고, 일단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시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이유는 왜냐하면 또는 뭐뭐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의미하겠고, 그리고 조건, 만약에 이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양보는 해석을 할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라고 흔히 이제 알고 있는데, 왜 양보가 비록 뭐뭐일지라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예전에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마찬가지지만, 지하철에 탔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 오늘만큼은 진짜 앉아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딱 자리가 하나가 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딱 앉았는데 뭐 역을 몇 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이 자리가 없으셔서 내 앞에 딱 서 계시면 나는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양보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런 경우에 비록 내가 오늘 힘들지라도, 비록 내가 피곤할지라도 자리를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암기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하나의 어떤 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동시 동작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경우.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A를 하면서 B를 하다라고 해서 동시 동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렵진 않을 텐데, 뭐 이렇게 분사 구문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이렇게 5가지가 보통 용법, 즉 해석의 종류로 나뉜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알 것은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는 게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만드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로 나눠보면 첫 번째, 자,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생략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는 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짧게 줄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자, 이 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주어와 서술어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접속사라는 것은 절과 절을 이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사절이라는 것이 다른 주절과 합쳐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사절이 주절과 합쳐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제 접속사가 들어갈 확률이 높지. 왜냐면 절과 절이니까. 근데 이때 이 접속사를 먼저 날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없앤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부사절에서 주어를 생략한다.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절과 일치할 때만 주어가 주절과 부사절이 서로 일치할 때, 즉 부사절에서의 주어와 주절에서의 주어가 서로 일치할 때, 즉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을 때만 부사절에서 주어를 생략한다 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 부사절에서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분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나뉘지. 자, 그래서 원래 이 형태를 준동사의 일종인 분사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야. 부사절에서. 자,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주절과 시제가 일치하다면 동사 원형에 ing 형태, 즉 현재 분사 형태를 그대로 쓰고 주절과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지. 부사절과 주절이. 요럴 때는 이제 having 과거 분사, having pp 형태를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부사절에서 우리가 위에서 앞서 봤듯이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짧게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사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게 이 3단계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거고, 기본적인 원래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나는 구조에서는 이 부사절과 주절이 함께 있는 형태, 그래서 접속사를 가운데 두고 부사절과 주절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을 만들 때 건드는 부분은 어디라고? 부사절 부분이다. 주절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서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문장 안에 있는 본인 말고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절이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짧게 줄여서 결국 부사의 역할을 하는 구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해석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이렇게 5가지로 해석이 되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이 부사절,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인데 그 부사 역할을 하는 절 중에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가 아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형태로 이제 역할을 한다. 그 부사의 역할 4가지 중에서도 문장 전체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 문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바로 이 주절을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앞에서 지금 이 주절과 부사절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에서 이 부사절이 하는 역할이 얘를 수식하는 역할, 주절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론적인 부분을 다 알 수 있고, 자, 이거는 쉽게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해놓고 반복적으로 이제 보다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온다, 암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었는가, 즉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문장 속에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자, 한번 예문을 봅시다. 첫 번째 예문부터. 자, walking home from school. 그러니까 학교에서 출발을 한 거지. 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ing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분사구문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분사구문은 뒤에 이제 콤마를 찍었다. 왜 콤마를 찍느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분사구문이란 것은 앞에 부사절과 주절의 주절이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했지. 그러면 앞에서 여기 앞쪽에 나오는 게 바로 부사절이겠지. 그리고 이 뒤쪽에 나오는 이 I부터 friend까지가 주절일 거야.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의 경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이 가운데 콤마를 찍어준 것이고, 근데 우리가 가만 보아하니 우리가 그럼 부사절이 어디고 주절이 어딘지를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사절, 이제 분사구를 만드는 이제 세 번째 프로세스에서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라고 해서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동사 원형의 ing, 시제가 같다면 주절과 시제가 다르다면 having pp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장 안에서 분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이 working이지. 그렇기 때문에 working 부분이 부사절이라서 이게 뭔가가 원래 문장이 있었는데 부사구로 지금 줄여진 형태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초반에는 이제 자연스럽지 않고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walking home from school,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뒤에 I met my old friend, 그러니까 내 오래된 친구를 나는 만났다라는 완전한 이제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앞에 있는 것은 walking home from school, 학교로부터 집에 오고 있는 것라고 하면서 구의 형태야. 구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한 세트로 덩어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구의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사절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부사구라는 거야. 즉 지금은 분사구문 형태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할 것은 그럼 결국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위에서 3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했다. 자, 근데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를 써야 되는가를 헷갈릴 수 있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장 자체에서 해석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에 맞춰서 접속사를 쓰면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밑에 해석을 보면, 자,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것도 어떤 시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가 뭐냐 하면 when을 쓸 수 있겠지. 자,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접속사를 찾는 거야. 그래서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먼저 생략을 하는 것이 위에 첫 번째 있는 first step,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생략한다 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원래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 접속사를 다시 살려주는 거야. 자, 그럼 when이 됐어. 자, 그러면 when working home from school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나? 아니지. 왜냐면 when이라는 것은 결국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것이 문장의 형태가 돼야 한다. 그래서 working home from school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건 문장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다시 두 번째 스텝을 보게 되면 부사절에서 s를 생략, 즉 s가 의미하는 것은 주어지. 자, 주어를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를 다시 되살리면 되는 거야. 즉, 근데 주절과 일치할 때만 우리가 생략을 한다 했지. 그 말은 주절과 부사절에서의 주어가 서로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부사절에서 있는 주어는 그대로 남겨놔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working 뒤에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왜? working home은 집으로 걸어가는 거고 from school은 장소를 나타내는 건 전치사 구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지금 안 보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주절에 있는 주어인 이 아이와 이 부사절에 있었던 주어가 결국 일치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단계였던 주절에서 부사절에서 다시 정정, 부사절에서 주어를 생략한다 라고 했으니까 다시 그것을 원래 문장을 보기 위해서는 생략하는 것을 다시 복귀시켜야 되는 거겠지. 어떤 걸 복귀시키냐? 바로 얘가 복귀돼야겠지. 그래서 when I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사절에서 동사, 즉 부사절에서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사절에서의 동사를 분사, 즉 주절과의 시제일치가 되고 있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뉜다고 위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자문을 보면 working이라고 하는 것은 work라는 동사 이제 원형을 가지고 뒤에 ing를 붙인, 즉 현재 분사 형태지 working.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주절과 시제가 일치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것은 바로 주절과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절의 시제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met이라는 이것은 이제 meet의 과거형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work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왔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러면 work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worked가 되겠고. 자,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home from school은 그냥 이어주면 되겠지. 왜? 접속사가 살아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전치사구가 따라와도 이 자체로 완전한 절이 되고, 이것이 바로 부사절인 원래 상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시 밑으로 줄어들면 이게 바로 부사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짧게 줄여진 거지. 왜? 절일 때는 지금 단어가 훨씬 많지. 그래서 이게 좀 부사구로 전환되면서 줄어든 형태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여기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짧게 줄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 형태였던 문장을 아래의 형태의 문장으로 바꾼 게 된다. 자, 라는 것이고, 뭐 워킹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했듯이 주절과의 이제 주어가 주절에서 가리키는 주어랑 일치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의미상의 주어, 여기서는 부사절에서는 지금 이 working home from school에서는 주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상 주어라는 걸 표현을 쓴 건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을 오래 하면서 헷갈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 되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접속사를 어떤 걸 써야 되냐를 고민을 할 때는 그냥 해석상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중에서 어떤 게 더 어울릴까를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맞으면 그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시간과 동시 동작이 나와 있는데,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제 알듯이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석이 자연스럽게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시간으로 보고 when이라는 접속사를 쓰긴 했지만 동시 동작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왜?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이제 가면서 친구를 만난 거니까 동시 동작이지. 같은 시점에 일어난 동작. 그래서 이렇게 동시 동작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접속사를 무엇을 써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분사 구문에서는 가장 만만한 접속사가 as야. as는 뭐 because라는 이제 단어, 이제 이유의 접속사 뭐뭐 때문에라고도 똑같은 이제 해석을 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when으로도 쓸 수 있지. when은 뭐뭐 할 때, 뭐 그리고 뭐 as라는 게 워낙 뜻이 많으니까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로도 이제 as라는 접속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as를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는 이 정도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볼 수 있겠지. 자, feeling tired. 여기 딱 보니까 뒤에 ing가 형태가 붙어 있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부사 절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뒤에 콤마를 기준으로 이 뒷부분에 있는 애는 주절이구나를 알 수 있다. 자, 근데 주어가 이 부사절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그 앞에 주어도 she였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원래로 바꾸면 일단 해석을 해보니까 feeling tired, 피곤해. 근데 she went to bed early. 그러니까 일찍 잠에 들었다. 그러면 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유, 밑에서도 이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자, 뭐뭐 했기 때문에 해서 because라는 이제 접속사를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because, 자,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를 똑같이 살려주는 게 이제 맞겠지. she. 자, 그리고 feeling이라는 동사 원형이 ing가 왔다는 것은 주절의 시제인 went와 똑같이 과거형이었다는 거겠지. 그러면 feel의 과거형인 felt, because she felt tired 하고 주절은 원래 형태 그대로 쓴다. 이렇게가 원래 상태였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자,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리고 주어가 주절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felt가 남았는데 이 felt는 주절과 시제가 똑같기 때문에, 자, feel에 ing를 붙였으니, 자, 여기서 이제 feeling tired만 남고 콤마 찍고 이제 주절이 된다. 이렇게 된 거겠지. 자, not knowing. 여기도 마찬가지지. 뭐 not knowing이 이제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다고 해도 어려울 건 아니지. 왜냐면 결국에는 앞에 접속사가 있었을 것이고, 주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know라는 동사에 이제 부정형을 써야 하는데, 이제 knowing으로 이제 분사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부정어인 not을 이 앞으로 끄집어내서 여기다 써준 거지.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이제 what to say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즉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이제 예를 들면 의문사가 who, which, what, how, when, where 이런 것들 있지. 근데 여기서는 why는 못 써. why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고. 그래서 who가 오면 누가 무엇을 할지, which는 이제 빼고 한번 보자.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보는 거니까, what은 무엇을 뭐뭐 할지, how는 어떻게 할지, when은 언제 할지, where는 어디서 할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what to say 하면 무엇을 말할지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not knowing, 할지 몰라서 이것도 그냥 이유겠죠. 이유. 그래서 because를 쓸 수 있겠고, he remained silent. 그는 침묵을 지켰다라는 거. 여기 밑에 보면은 부정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잠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왜냐면 분사의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ing 뒤에 not을 쓰진 않으니까, 이제 분사를 이제 분사 형태로 바뀌었을 때 이 문장을 부정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앞에 not이 와야 되거든, 부정어가.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된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자, 4번 having finished. 이거는 딱 보는 순간, 그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having이 먼저고 뒤에 finished가 왔다는 것은 여기서 이 케이스지, 이 케이스. 자, 그럼 이건 결국엔 뭐냐? 주절과 시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였구나 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는 주절과 부사절을 봤을 때, 이제 주절에서의 주어인 미나라는 인물이 앞에서 없는 걸 보니까 결국 부사절의 주어도 미나였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사구부터 이제 부사구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그녀의 숙제를 끝냈다. 그리고 미나는 영화를 봤다라고 하니까 끝난 뒤에 뭐 한 거니까, 이제 뭐 끝난 뒤에 이제 영화를 본 거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걸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걸 연속 동작이라고 하는데, 끝내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영화를 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제 분사구문에서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게 동시 동작이 있는데 연속 동작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참고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뭐 시간으로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녀가 숙제를 끝냈을 때 영화를 보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having pp 형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주절과 시제가 다르다라는 상황인 거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조금 그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요렇게 5가지 안에 들어가는 게 좀 해석이 완전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일단은 숙제를 먼저 끝낸 이후에 영화를 본 거기 때문에 굳이 영어적 표현으로 쓰자면 대과거에 해당하는 행동인 거야. 이게 상황인 거지. 숙제를 먼저 끝낸 게. 그래서 본동사보다 앞선 완료 동사, 앞에서 먼저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달랐어서 이런 거를 이제 원래 형태를 뭐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 끝낸 후라는 걸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after이라는 접속사를 쓸 수 있지. after 뭐뭐 한 이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것도 이제 시간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 when의 범위 안에 before, after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after를 먼저 써준다라고 하면 주어는 없으니까 이제 미나가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after 미나. 근데 이제 동사가 여기 뒤 주절에는 watched라는 그 일반 과거형인데 앞에는 having finished가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이전 과거, 즉 대과거를 써야겠지. 그래서 미나 주어가 미나지만 이제 과거 완료 형태는 had pp가 오겠지. 그래서 had finished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her homework 이렇게 되면 콤마 찍고 미나부터 주절이 쫙 이어진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시제가 여기 부사절에는 이제 과거 완료고 주절에는 과거형이니까 시제가 다르지. 그러니까 having을 바꿔주고 이제 finished가 된 거다.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고 이 뭐 이제 접속사,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도 이제 after가 날아가고 미나가 날아가고 남은 had finished 이 동사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했을 때 시제가 다르니까 finished, having finished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자, seen from the hill. 이건 뭐냐면 seen은 C라는 보다라는 동사의 과거 완료형인데 과거 완료형이 먼저 오고 from the hill 언덕을 보고 the city looks beautiful at night. 도시가 밤에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when을 쓴 거 보니까 그냥 시간으로 본 것 같아. 그래서 언덕에서 바라볼 때 도시는 굉장히 밤에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건데 문장의 의미가 이게 왜 그럼 씬이냐? 주절과 부사절의 시제가 동일하면 동사 원형의 ing 였으니까 seeing이나 시제가 달랐으면 having seen이 왔을 텐데 이게 왜 seen만 남아 있나요? 라고 하면 자, 아까 설명 안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being은 생략이 된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이 자, the city 지금 주어가 the city야. 그러면 주어가 없다라는 거는 이 부사절에서도 주어가 누구였다라는 것, 즉 the city였다라는 거. 근데 city는 거기서 언덕에서 바라보는 이제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바라봐지는 대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city는 바라봐지는 대상이 되는 거지. 즉 여기서 수동의 의미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능동 형태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부사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문장에서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시간의 의미로 봤다라고 하면 자, 해석을 우리가 시간으로 해석을 하기로 한 거지. 그러면 자, 이 문장을 여기 써 있네. 이렇게 보자. 그러면 it is 여기서 가리키는 it이 뭘 의미하겠어? 결국에 요게 이제 더 city가 되겠지. 대명사로 받은 거니까 꼭 이제 그 단어를 똑같이 받을 필요는 없어. 왜냐면 it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엔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명사로 받아도 주어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다.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그래서 여기는 똑같으니까 이제 the city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면 the city가 is seen이냐, is seen. 즉 바라봐지는 것, 뭐로부터? 언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 부사절의 원래 문장 자체가 수동태의 형태였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은 when은 접속사니까 우리가 이제 없앴을 것이고, 그리고 it이 뒤에 있는 the city랑 동일한 주어니까 it도 없앴을 것이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봤으니까 다 지우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이제 is seen인데 그러면 여기서 동사를 seen으로 봐야 되냐 is로 봐야 되냐? is로 봐야 되지. 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비동사의 존재가 굉장히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절과 시제가 일치할 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다고 했던 것과 다르면 having pp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요때 이 ing가 붙는 주체, 즉
그리고 PP로 바뀌는 주체, 요걸 결정할 때는 이 형태를 봤을 때 이 비동사가 그 역할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동사가 바뀌는 거지 대신. 근데 시제가 똑같은 걸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왜? 언덕에서 보면 밤에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그냥 이제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크게 시제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시제를 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니까 is는 동사 원형이 뭐면 be지 be. 그럼 be에 ing를 붙이면 이 문장은 원래 뭐였다는 거냐면 원래 뭐였다는 거냐가 아니라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being seen이 되는 거야. being seen from the hill 이렇게 되고 콤마 찍고 뒤에 이제 the city부터 쭉 주절이 오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being은 생략이 된다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being이 생략이 돼서 이 being이 없어지면 seen만 남지.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being은 생략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된다. 크게 어렵진 않고 그냥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정보를. 아무튼 자, 그래서 군사구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거의 대부분 다 본 것 같아. 4번과 5번이 특수한 케이스, 뭐 특수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예시였는데, 뭐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테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분사구문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